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자기의 성인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겼던 나의 세상, 나의 감정, 나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장엄한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 내용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하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에서 당신이 이기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백한 초기 신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더 이상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논리나 상호이해 혹은 진실을 향한 공동의 노력 같은 것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탱하고 관계의 역학 속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게 하는 연료는 바로 당신의 격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당신의 분노, 해명을 요구하는 간절함, 혼란스러움, 심지어 공정함을 호소하는 애원까지.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감정 에너지라는 화폐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화폐는 생존의 필수적인 통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에너지의 흐름이 마르기 시작할 때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드물어지고 차분해지며 심지어 전략적으로 무관심해질 때 관계의 힘의 균형은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당신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을 통해 연결되지 않으며 상호 성장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적인 의미에서 결코 약점을 드러낼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의식적이지만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감정적 통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당신이 좌절감에 소리쳤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무시 한마디에 당신이 눈물 흘렸을 때 그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이해시키려 끝없이 노력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멈출 때 당신의 내면 세계가 더 이상 그들의 도발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끔찍한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감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견딜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반응을 멈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반응의 멈춤이 의미하는 바가 핵심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풀렸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행동에 흡수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휘젓는 감정의 혼돈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당신은 그 혼돈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여자가 아닌 증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정신에 대한 권위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은 먼저 깊은 슬픔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믿었던 환상 속의 인물을 애도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말을 하거나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가 마침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명료함과 차갑고 조용한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낚싯바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움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놀랍도록 예측 가능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격화시킵니다. 더욱 거세게 당신을 밀어붙이고 더 잔인한 말을 내뱉거나 갑자기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감정적 분리가 그들의 우월감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쥔 자신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 전체는 과대망상, 권력, 중요성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무반응은 그 환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폭로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이 과정이 감정이 메마른 로봇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분별력과 감정적 규율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동적인 고통에 휘둘려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와 명확한 판단에 근거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그들의 조건이 아닌 당신 자신의 조건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아래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승리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전보를 울리는 퍼레이드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침묵처럼, 평화처럼, 혼돈의 부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감정의 경랑 속에서 살아왔다면 그 고요함은 비록 낯설지라도 바로 자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고요함은 파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도 원해지지도 않으며 통제권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때, 당신이 폭풍우 한가운데 서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때, 당신의 침묵이 과거의 어떤 외침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힘을 맛보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짜 경계선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상호 존중이라는 미덕으로 당신의 경계선을 알아서 지켜주기를 바라며 혼잣말처럼 속삭이는 그런 경계선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눈에 보이며 반드시 지켜지는 강력한 경계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로 이기기 시작했다는 또 하나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본성적으로 한계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계선이 무너질 때 번성합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감정적 평형을 보호하는 심리적 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림으로써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 말에 진심을 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거나 사과나 변명이 뒤따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찾은 개인적 주권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뿌리내린 아니오입니다.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무의식적으로는 분명히 압니다. 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활짝 열린 문처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취향, 당신의 필요는 무의미한 배경 소음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그들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고 그들의 반응에 맞춰 살얼음판을 걷고 그들의 혼돈을 수용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한동안 당신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경계선이 존중받기보다는 처벌받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때로는 고통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바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며 그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멈춥니다.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불편해요. 또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그 말들을 행동으로 뒷받침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그들의 미끼에 반응하지 않으며 대화로 위장된 조종에 휘말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좀처럼 마주친 적 없는 무언가에 직면합니다.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저항.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의 자아 가치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의 힘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는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받기 위해 그들의 승인을 구하도록 만드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그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경계선은 당신이 그들의 의지의 연장선이 아닌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를 그들이 혐오하는 위치, 즉 자신의 한계에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분노하고 토라지고 상황을 격화시키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 즉 자신들이 전지전능하지도 지극히 중요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격체를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같은 춤을 계속 추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는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그 경계선을 꾸준히 유지함에 따라 관계의 역학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드물게 적응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격화시키다가 결국 후퇴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법은 깨졌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으며 당신의 수능이 더 이상 자동적이지 않다는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그런 종류의 자기 확신을 맛보면 그것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근본적인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경계선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자율성 없는 연결은 연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핵심 정체성을 대가로 치르는 타협은 고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에게 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상실을 정의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패배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 책임, 공정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우월감이라는 세심하게 관리된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구성된 내면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주변 사람들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 유지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환상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감정적 에너지와 관심, 그들의 승인에 대한 필요를 거두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거짓된 정체성 전체를 지탱하던 비계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깨달음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각조각 다가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보통 침묵 앞에서 형성됩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미끼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며 그들의 비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을 때 그들 내면 시스템의 회로가 끊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우월감은 단단한 핵이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껍데기입니다. 그것은 반응적이며 당신이 반응할 때만 기능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의 조종의 리듬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단지 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들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함 아래 남는 것은 힘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지배력이 결코 내재적이거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당신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연극이었음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전능하다고, 깨지지 않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활보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춰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그 자신감은 종이처럼 얇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벽히 통제하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자의 허세일 뿐입니다. 당신이 명료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완전히 돌아설 때 그들의 정체는 탄로납니다. 당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 의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커튼을 젖혔고 가면 뒤에 남자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감정적으로 미성숙하며 더 이상 어떻게 얻어야 할지 모르는 인정을 갈망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깨달음은 종종 나르시시스트 붕괴의 시작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은 이계 질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에, 당신은 아래에. 이것이 그들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서고 내적으로 견고해지며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무엇의 위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전체 자존감이 타인보다 더 낮고 똑똑하고 강하다는 비교 우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 나는 당신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니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 소멸입니다. 그들의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틀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존재감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잃을 때 그들은 자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진정으로 이겼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시끄러운 폭발이나 거창한 제스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조용합니다. 거짓된 정체성의 고요한 죽음입니다. 당신은 텅 빈 시선, 갑작스러운 후퇴, 서투른 무관심의 제스처로 위엄을 되찾으려는 어색한 시도 속에서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기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게임이 끝났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게임 자체를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더 크게 소리치거나 똑같은 잔인함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환상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결단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조차 현실을 끌어안으려는 당신의 의지에 있습니다. 진실과 개인의 책임에 기반을 둔 현실은 언제나 환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선택할 때 그들에게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비추는 거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잃었고 그토록 당신이 믿어주길 간절히 바랐던 자기 자신의 모습마저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요새를 허물기 시작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깨달음은 당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그들의 승인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깊이는 지각 변동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는 종종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그들의 인정을 구하도록 서서히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못마땅한 시선, 아껴두는 칭찬, 당신의 성취는 그들에게 이로울 때만 가치가 있다는 암시.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감정을 반영할 때만 유효하다는 분위기. 당신은 당신의 말투, 선택, 심지어 신념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승인이 조용히 당신의 정신이 공전하는 태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력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들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켜올린 눈썹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통제, 즉 심리적 점령입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기분 변화, 판단, 예측 불가능한 인정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곳, 즉 당신의 내면에서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찰이든 심리치료든 혹은 단순히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조용한 탈진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파멸적입니다. 그들의 권력감은 자급자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식에 대한 영향력, 당신의 서사에 대한 영향력, 당신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영향력,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을 때 그것은 통제의 한 겹을 제거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통제가 애초에 결코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에 의해서만 유지되었던 빌려온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권위를 되찾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무의미함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내가 변했어.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또는 고전적인 나처럼 너를 이해해줄 사람은 절대 없을 거야 와 같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의미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잠식하는 구조를 복원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면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했던 그 권력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서사를 되찾을 때, 당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그들의 투사를 반영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유는 당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그들 자아의 취약한 구조에 빛을 비추고 평생 동안 피해왔던 현실, 즉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우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자 그들에게는 평범함이라는 견딜 수 없는 침묵만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변혁적인 행동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하거나 보복하거나 심지어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 살아가는 것, 진실 안에서 걷는 것, 그들의 개입 없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믿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한 권위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마침내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간, 종종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을 뒤흔드는 그 순간은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은 언제나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장된 감정 조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찌르고 당신은 반응합니다. 그들은 물러서고 당신은 쫓아갑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당신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그들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순환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모욕이 아무런 반응 없이 허공에 흩어질 때, 그들의 침묵 공격이 침묵으로 되돌아올 때, 그들의 드라마가 흡수되지 않고 관찰될 때,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당기던 끈이 더 이상 아무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잡아당기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깊이 뿌리박힌 부적절함에 대한 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사실 특별할 것 없는 존재라는 깊은 내면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우월감을 투사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한 그들은 그 두려움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분노가 아닌 명료함으로 그들의 감정 극장에서 퇴장할 때 그들은 자기 안의 공허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의미의 힘이 아니라 깊이 뿌리박힌 흔들리지 않는 종류의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고치려 하거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진실을 보게 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함 속에서 당신은 그들이 훔치려 했던 바로 그것, 당신의 자율성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고 가치를 증명하고 그들의 조종을 해독하거나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이긴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패배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관계의 역학 자체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진짜 힘을 가졌다는 환상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부재가 자신의 내면 서사에 영원한 침묵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단지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인식을 지탱해주던 비계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 불리는 것, 즉 타인의 감탄, 분노, 관심을 통해 자신의 자아감을 조절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단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관계에 몰두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떠났습니다. 단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부재합니다. 당신은 분노가 아닌 결의에 차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대답 없고 중요하지 않으며 무시당하는 자신의 목소리의 메아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관계의 속힘의 원천은 결코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조종에 의미를 부여했고 당신의 관심이 중요성이라는 환상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움은 여전히 당신을 포함하지만 무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그들 심리 제국의 무덤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거주하게 될 때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휘젓지 못하는 곳에서 살게 될 때 그들은 무너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과대망상을 반사시킬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고통은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기를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것이 무엇을 드러냈는지 깨달을 때 변화가 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경계선의 필요성, 당신의 침묵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관심이 가진 힘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 관심을 내면으로, 즉 치유, 목적, 진실을 향해 돌리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들이 거래하던 바로 그 화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결코 그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역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용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남긴 진공을 느낍니다. 통제의 상실을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느낍니다. 당신이 그들의 혼돈 속에서 안정시키는 힘이었고 그들의 감정적 불안정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당신 없이는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단 하나의 진실, 즉 자신들은 온전하지 않으며 어쩌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구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